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의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 황동혁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왼쪽 감독님 시선 왼쪽 끝에 저쪽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왼쪽 네. 끝에.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조우진 씨가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어벤져스 같은 배우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잖아요. 캐스팅 완성하시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소소하게 궁금하고요. 또 작품 함께 하면서 또 기존의 감독님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배우분들의 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신 지점이 있는지 배우분들 자랑 좀 같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캐스팅하시고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배우들이 해주지 않으면 제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거절하셨으면 아마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좀 어렵고 무게감이 있는 작품이어서 연기력이든 어떤 대중의 사랑이든 그것을 다 동시에 받고 계신 배우들이 아니면 감히 이 작품으로 투자사와 제작사에게 이 영화를 만들자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캐스팅 과정에서는 계속 정말 이 영화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게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워낙 제가 좋아하던 그런 배우분들이었고 이분들의 영화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보여주셨고 또 화면에서 말고 이제 또 사적인 자리들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또 다 베테랑 배우분들이셔서 그런 리더십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또 제가 모르던 부분들이 배우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감독으로서 한국에서 영화를 하는 감독으로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실 만한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극찬입니다, 정말. 워낙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력적인 배우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분은 이런 반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이 있었나요, 혹시?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매력이 있더라. 병원 선배님은 되게 진중한 분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사석에서 농담을 재밌는 농담을 잘하셔서 잘하시고. 예, 그래서 놀랐고 윤석 선배님은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남자다우시고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가장 술을 같이 많이 저랑 드셨고요. 마신 예.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자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은 작가님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 이게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맛도 까다롭고 해서 영화하기에 쉽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발표됐을 때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영화 허락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또 혹은 감독님이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꼭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살려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신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영화화는 이미 제작자분께서 이 소설의 판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무게감이 너무 무거운 소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 영화로 만들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좋은 배우분들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이분들의 허락을 받아내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고요. 김은 작가님이 이 영화에 관련해서 저한테 뭔가 특별히 말씀해 주셨던 것은 없고요. 다만 소설이나 어떤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작과는 좀 다른 어차피 영화적으로 윤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넣는 그런 윤색들이 이 역사나 이 소설의 본질에 이 소설이나 역사에서 말하고자 했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그 같은 맥에 있는 그런 윤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 SBS 포니의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병헌 씨랑 김윤석 씨가 이번 영화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연기 고수 두 분이 만났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지금 보여준 장면에서도 두 분이 그 카리스마가 맞부딪히는 장면이 주는 그런 쾌감이 상당한데, 현장에서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촬영을 하지 않을 때 서로 이제 현장에서는 좀 어떤 풍경으로 서로에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어떤 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다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었던 그런 어떤 뜨거운 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같이 하면서 바로 옆에서 이제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진짜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처럼 굉장히 뜨거운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매 테이크마다 정말 이렇게 감정의 모든 것을 다 실어서 저렇게 내뱉기 때문에 매 테이크마다 달라지는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성에 맡겨서 온전히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매 테이크마다 되게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그저 확 다 쏟아내는 그런 배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김윤석 씨는 어땠나요? 사실 참 재미난 게 이번 여기에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제가 이번 영화에서 처음 다 만나는 분들입니다. 예, 참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왜 우리가 못 만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나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병헌 씨하고 이제 작품을 처음 하게 됐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통파구나. 네, 이 사람은 정통파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들었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굉장히 정제된 상태에서 이 대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비틀어진 어떤 뭔가가 실리지 않고 굉장히 정석대로의 어떤 뭔가를 놓치지 않고 한다. 물론 그 이외에 굉장히 유연하고 또 화려한 뭔가들이 있지만 또 맡은 배역에 있어서만큼은 또 최명길 역할에서는 굉장히 정제된 상태에서 대사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걸 실제로 느끼니까 저한테는 되게 좀 약간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이병헌 씨가 또 현대극을 할 때의 느낌하고 또 광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사석에서는 저희들은 몸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서로 물어볼 나이들이 돼가지고 예, 계속 다들 보조 상품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까도 영양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사실은 그 아까 감독님은 김윤석 선배 그 항상 뭐 남자답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전 약간 살짝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네. 평소에 이제 김윤석 선배를 스크린으로 보는 것과 실제 모습은 진짜 너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촬영 끝나기 전에 다른 선배나 배우들 분들하고 이 동네 당구장이 어디가 제일 괜찮냐고. 그래서 당구 치고 또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딘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집 순댓국이 맛있다. 그 집 뭐가 맛있다. 그래서 되게 아무튼 그 좀 저는 되게 푸근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배우지만 사실 배우들은 실제로 보면 정말 그냥 너무 평범한 경우들이 참 많구나.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생각이. 많이 그렇죠. 볼 수 있다가 이제 딱 연기 카메라 앞에 서시면 딱 그 역할로. 그렇죠. 카리스마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 실제 풍경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잉글리시 서비스의 심선아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현 시대와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무거운 내용의 원작 소설을 상업 영화로 만들면서 스토리나 캐릭터 묘사 같은 면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병자호란이 벌어졌던 당시에 그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명과 청이 대륙에서 명나라가 지고 청나라가 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광해군 시절부터 계속 명과 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외교적으로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황도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가 처한 어떤 지리적인 여건상 항상 그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비슷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영화화가 되면서 좀 달라진 점, 불가피한 점이 있었는지. 그 사실 이제 뭐 역사 속의 기록, 인물의 기록들은 이제 되게 단편적으로 뭐 책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것이고, 제가 주로 의지했던 것은 이제 원작 소설 김훈 작가님이 묘사해 놓은 인물들이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대장장이를 했던 서시성을 가진 분도 존재했던 분이고, 실제 왕의 격서를 가지고 근황경을 부르러 나갔던, 그리고 이 청나라에 귀화해서 역관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정명수라는 인물도 실제 함경도의 노비 출신인, 부모가 노비여서 노비로 살았던, 그리고 전쟁에 억지로 끌려나가서 조선군에 편입돼서 청과 싸움에 끌려나갔다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청에 귀화하게 되는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실제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맥은 다 유지를 하고 갔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실제로 했던 대사나 이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추측과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윤색이 됐다면 윤색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는 남한산성이라는 공간 자체에서도 되게 무지했어요. 사실 뭐 병자호란하고 남한산성을 잘 연결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거든요. 인조가 그곳으로 숨어들었다는 사실도 다시 깨닫게 됐고, 남한산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면 닭백숙 먹으러 가는 곳으로들 알고 있잖아요. 평상에서. 뭐 닭집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근데 유흥진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느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역사를 알고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가보게 된 남한산성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앞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조선 정예군 300명이 몰살당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의 느낌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은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역사다라는 사실이 남한산성을 찍으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를 직접 찍으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남한산성 9월 27일 날 개봉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명절에는 우리 사극 많이들 보시죠? 네, 우리 남한산성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일 씨. 예, 지난 겨울 한겨울 정말 추웠던 시기에 찍었던 남한산성 작품을 이제 첫 선보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윤석 선배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굴욕적인 역사도 회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도 참 너무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실제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런 역사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지금의
감독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정치적인 혹은 국제적인 그런 어떤 위치나 혹은 상황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